지금 한 여성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을 올려놓았던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진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종이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모든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는 사라졌던 것일까요? 왜 그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겪은 가장 잔인한 배신과 그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평범한 중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몸은 늘 성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우고 간단한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녀의 하루는 이미 절반이 끝나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이유는 오직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자주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위태로운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 집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에게 남길 편지를 써서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혼자 남겨두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의심하며 사는 인생은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인생을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믿고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모든 믿음은 선한 결말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너무 오랫동안 믿어버린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처음부터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관계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돈 이야기에 민감했고 늘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 기회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설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 시작하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울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큰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가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로 많은 것들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약점은 훗날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 훈육 문제로 시작된 평범한 부부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는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애매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혹시 정말로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정말로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차로 날아온 고지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나타난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는 아주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 애매한 위치 정보 하나, 그리고 몇 마디의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혼자 온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랑 같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생활 반경, 그의 새로운 인간관계, 그의 또 다른 삶의 조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이름, 다른 신분, 다른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의 거액의 돈을 들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도 실종 사건도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인생 전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와 가출 정도로 생각했던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추적하자 그의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과 거짓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정황이 나왔고 그가 말해왔던 경력과 학력 역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의사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해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다는 병원에서의 기록은 불완전했고 함께 일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직접 진료를 보는 모습보다는 어딘가에서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늘 돈 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빌린 돈 투자 이야기, 급하게 구해야 한다는 자금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가 단순히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를 안고 도망치듯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그림자는 곧 그녀와 아이의 삶까지 완전히 삼킬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약속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들고 사라진 인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하며 남겨진 자금이었고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결혼 생활 역시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사라졌고 가정은 이미 무너졌으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상한 점들을 애써 모른 척했을까라고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눈감아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으로 아이를 안고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인생의 방식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단지 한 남자의 악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확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고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 앞에서 거짓으로 쌓인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그의 과거와 그의 방식들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온 인생은 치밀하게 포장된 거짓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결국 그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이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녀는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되 눈을 감고 믿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으로만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괜찮은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